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철학인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입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가 대립하는 사례는 현실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논술 시험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주의의 개념과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기출 제시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또 다른 개념인 사회명 목론과 사회실제론까지 알아보면서 논술 문제에서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파악해 봅시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주의의 핵심 인물인 존 로크는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며 정부의 주요 역할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도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인주의는 좀 더 넓은 철학적, 문화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권리, 자율성, 목표 추구를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관점으로서 법과 정치가 개인의 권리, 평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합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 사회 철학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도덕적 발전은 공동체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사회에서 공유된 가치와 집단적 의사결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결속, 시민적 책임, 공동선을 증진하는 정책을 옹호합니다. 정리해보면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서는 개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목표 추구를 위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반면 공동체주의에서는 사회적 결속이나 공공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와 책임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사회, 국가와 같은 다른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회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가 여부를 제시문의 맥락 속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함께 볼 문제는 성균관대 2016 1교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1. 제시문 1에서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문제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경우에는 제시문을 읽을 때 힌트를 중심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느 쪽으로 가치를 더 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제시문을 읽을 때에는 전체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라는 힌트를 주었으므로 주장을 정리할 때에도 이 힌트를 반영하여 주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시문 1에서 특히 집중해야 할 문장은 밑줄 친 부분입니다. 1. 인간은 개인으로서는 성과 덕을 탐구하거나 실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과 덕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4.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 같은 다양한 사회에 속한 존재로서 다양한 유산과 기대 즉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5. 사회가 부여해준 역할과 의무가 개인이 가져야 할 도덕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1의 주장을 골격만 만들어 본다면 제시문 1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입니다.
근거는 사회가 개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개인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덕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개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라는 키워드까지 넣어서 주장을 수정하면 제시문일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주의 입장이다라고 정리 가능합니다. 제시문일은 맥킨타이어가 주장한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제시문입니다. 공동체와 전통 안에서만 도덕과 좋은 삶이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동체 즉 사회의 가치를 강하게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다양한 논술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을 살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봅시다. 제시문의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사람들, 즉 개인이 사회를 형성하는 이유는 1. 재산을 유지하고 2.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은 3. 개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제시문일에서 말한 것과 달리 강하게 개인을 규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사회는 5. 일종의 정치체제이며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더라도 4. 개인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시문의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과 사회 중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정도로 정리 가능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라는 개념 키워드를 넣어서 주장을 완성해보면 제시문의는 개인과 사회 중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개인주의 입장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정리하면 개인들은 재산 보호와 안전 추구를 위한 목적에서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사회를 형성했다. 사회를 형성한 후에도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게 여겨지며 보존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의 재산, 안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제시문의는 존 로크의 관점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한 로크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나 정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시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로크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인 국가가 개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나 정부를 거부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 입장입니다. 세 번째 제시문을 살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봅시다. 제시문 3 역시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자아 정체성과 공동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1.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입장이므로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하게 여기는 관점입니다. 개인은 2.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3.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4. 개인의 자아와 삶의 목적은 공동체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5.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3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보다 사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근거는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삶의 목적이 정해지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3은 마지막 6에서 개인의 즐거움, 만족, 능력, 성취를 강조하는 풍조를 비판합니다. 이런 풍조는 공동체와의 조화 추구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해야 하는 역할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3을 요약한다면 사회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주장, 근거와 함께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을 읽으며 핵심 내용을 파악해봅시다.
제시문사에서는 공존 배려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시문사는 1. 개미와 진딧물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2.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존의 방법을 통해서 3. 진화 속에서 생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4. 타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와 관련해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과 사회 중 사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과 배려를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개미와 진딧물의 사례가 근거가 되며 인간 역시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시문사는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 관점입니다. 생물학자인 윌슨은 동물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를 인간종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미와 진딧물 같이 공생 공존하는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자연 세계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파악하였고 인간 역시 협력과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시문을 살펴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핵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제시문호에서는 인간 개인이 2.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면서 3.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삶을 1.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이 5.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4.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은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6. 이성적, 윤리적 존재인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됩니다. 제시문호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성입니다. 개인은 이성적, 윤리적인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호는 개인의 가치가 사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개인이 이성적, 윤리적 존재로서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엄성,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지니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호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자율성을 강조한 칸트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과 도덕적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칸트의 관점은 이 논술 문제의 맥락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시문일에서 오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 중 사회의 상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1, 3, 4와 개인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2, 5로 나뉩니다. 개념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체주의 관점인 1, 3, 4와 개인주의 관점인 2, 5로 나뉜다고 답안을 작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논술 주제로 출제되는 경우 해당 개념어를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논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제시문을 주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출 제시문을 통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읽어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해 봅시다. 이 제시문은 한 제시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대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시문을 논술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이라는 주제를 파악해내면 됩니다. 또 다른 제시문을 살펴봅시다. 이 제시문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 중 제1장 서론에서 발췌, 편집된 내용입니다. 밀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한 사상가입니다. 하지만 밀은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인 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공동성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논술 시험에서는 제시문이 어떤 맥락에서 출제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시한 사상가입니다.
하지만 미래 저서에 담긴 내용 중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논술 문제에 발췌되어 사용된다면 제시문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요구하는 제시문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배경 지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 다른 제시문들과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개념인 사회명 목론과 사회실제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명 목론은 사회가 단지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며 사회 구조나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견해입니다. 사회 또는 공동체 같은 개념은 개인 상호작용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사회명 목론은 집단적 정체성이나 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며 모든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와 의도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실제론은 사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견해입니다. 개인들과 구분된 사회의 구조, 제도 및 규범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개인의 행동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실제론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개별 행동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제시문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화면을 멈추고 이 제시문이 사회명 목론과 사회실제론 중 어느 쪽 입장일지 생각해 봅시다. 이 제시문은 사회가 개인과 무관한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음 제시문과 대비시켜 이해하면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멈추고 먼저 제시문을 읽어봅시다. 이 제시문에서 유의미한 행위의 주체는 오로지 개인뿐입니다. 따라서 집합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앞선 제시문 1과 대비시켜보면 제시문 1이 실제하는 사회를 주장한 반면 제시문 2는 개인만을 행위 주체로 인정하며 사회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시문들은 사회실제론과 사회명 목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립되는 관점을 비교 요약하며 이해하는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관점들을 실제 사례나 현상에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파악했던 사회명 목론과 사회실제론 개념을 적용하여 풀어야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사에서 찬반의 대상인 쟁점은 무엇인가요? 토지 수용제도라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가 이 문제에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논의할 때에도 한류테마공원에 대해서만 찬반을 제시하면 문제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토지 수용제도라는 정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회명 목론과 사회실제론을 연결시키기에 앞서 우선 주어진 보기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보기의 사례 자체에서 나타난 토지 수용제도의 찬성과 반대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토지 수용제도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여 그곳에 한류테마공원을 조성하면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도 진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수용제도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보상액으로 개인의 땅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기 사례에서 나타나는 대립하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까지 정리한 뒤에 앞서 제시문 1과 2에서 파악했던 사회실제론, 사회명 목론이라는 관점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제시문 1이 속한 사회실제론 관점에서는 토지 수용제도에 찬성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명 목론에서는 반대하겠지요.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쉽게 찾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근거를 학생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제시문에서 파악한 관점과 보기 사례를 접목시켜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실제로는 정책이나 제도 등이 사회가 유지되는 기반이라고 여깁니다. 개인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가 실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제도 역시 한류 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정책이므로 정당한 정책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명 목론에서는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개념을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여러 제시문을 읽으면서 개념을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관점에서 실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각 관점에 맞는 일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